제가 그 97년도 8월 16일 날 새벽 3시 반에 탈북을 했어요.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압록강을 이제 넘기 위해서 나오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고 발자국 소리가 왜 그렇게 커요? 막 저박저박 되었는데 강에 들어서는 순간에 잡혔어요. 그래서 국경경비대가 와가지고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도망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멍청매 맞고 막 이러다가 하여튼간 해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9월 4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우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 회사관이 있었어요. 거기를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8시에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들어갔는데 참사관이 나와가지고 자유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그 말이. 자유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게 다 있나? 저희는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도망쳤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뭐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왔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자유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에 그냥 와서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정말 그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살면서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어서 또 낯선 곳에 오니까 울기도 많이 울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편했던 게 뭐냐면 일단 당비서가 없어요. 회사에 나갔는데 북한은 회사에 나가면 당비서가 따로 있고 행정간부가 따로 있어서 이 사람한테 조금 잘 보이면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이 사람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 사람이 또 삐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일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여기 사장은 일만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실적만 잘 싸우면 상당히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 사는 게 편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자유주의는 나쁜 거예요. 지금 평양 과기대에서 군기어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자유주의 분자라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세상투쟁에 막 나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해요. 여기 청문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주의 분자라고 엄청 비판을 받게 돼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18년 살았고 그동안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동기들을 이렇게 제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봤을 때 북한하고 한국은 다른 게 뭐였을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니네는 사회주의에 살았으니까 맨날 빈둥거리면서 게으르게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북한에서는 어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 들을 시간도 없어요. 맨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지금 7월이죠. 7월 말이죠. 북한 대학생들은 방학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도 많을 때가 있어요. 여름 내내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만큼 또 방학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방학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한 노동의 대가가 다 어디 갔느냐?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거기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뭐 김정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김정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올 때 SBS 기자들이랑 같이 왔는데 SBS 기자들이 막 우리를 북한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다 같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뭐가 나쁘냐? 니네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미지의 식민지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살면서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노동했던 노동의 대가가 다 어디로 갔느냐. 한국 사람들이라고 더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를 했는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여기 또 나올 때 막 가자 그러니까 막 안 가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당에서 우리를 키워주고 내세워줬는데 막 못 가겠다 막 이런 정도의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전체주의 집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얼마나 바보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돌아보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이상해져요. 여기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그 건국의 기치로 이념으로 세우고 만들어진 나라인데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 내가 많이 만났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막 뭐 자본주의를 너무 혐오한대요. 너무 그 혐오해 그랬더니 부익부 분위기는 너무 심하고 막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야 그래도 자본주의 여기는 그래도 자본주의 하니까 밥은 먹고 살잖아. 우리 배고픈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런데 북한은 자본주의 못해가지고 300만이 굶어 죽었단 말이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얼결에 여기 와가지고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던 가정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오늘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도대체 북한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빼앗긴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보이게 됐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관심이 가면서 그러면 그걸 누가 이쪽에 했나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게 됐고 그러던 과정에 또 자유경제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는데 누가 타치를 안 하면 힘이 없어서 못 울어요. 한번 해보세요. 힘이 없어서 못 울어요. 그런데 저는 막 3일 동안 막 울다가 누가 옆에서 와서 너 왜 우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애기 엄마였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북한에서 배운 주체세상을 생각을 했어요. 북한의 주체세상이라는 거는 뭐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인도 자기 자신이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다. 내 운명을 통일부에다 갖다 맡겨놓고 왜 계속 직장 해달라고 그랬나.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김일성에는 그걸 어디 가서 따다가 이제 붙였겠죠. 사실 북한은 전혀 자유가 없고 주체가 없고 자주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이제 주체성을 계속 가르쳐요. 근데 여기는 자유도 있고 주체도 있고 자주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그런 말이 생각이 좀 났어요. 근데 제가 느낀 자유주의는 그런 것 같아요. 자유라는 거는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위대한 거는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시장경제가 뭐 자본주의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돈이 평등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자유를 가지는 게 평등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주의 제가 이제 여기서 자유주의 한글에서 쓴 거는 모든 사회주의는 변장한 독재자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썼는데 제가 한국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평등을 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진당, 민주노총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평등주의자들이잖아요. 맞나요? 맨날 평등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반독재 투사들이에요. 그죠? 민주화도 뭐 다 반독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평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독재를 하지 않으면 평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오만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보다 훨씬 잘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통치를 해서 너희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독재기구가 발달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이제 뭐 다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사회주의에서는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쌀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한 살 태어난 아기에게는 모든 아기가 다 100g이에요. 2살 되면 모든 아기가 다 200g이에요. 3살 되면 300g이에요. 3살부터 5살까지는 다 300g이에요. 3살짜리 아기하고 5살짜리 아기하고 똑같이 식량을 먹으라 그러는 거는 평등이 아니죠.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아기 엄마하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성인 여성하고 일하지 않는 성인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지 않는 그 나라의 그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하고 3살짜리 아기하고 배급이 똑같아요. 그게 평등의 그 민낯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착각을 하고 그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너무 속상한 게, 아니 여기는 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국가인데 여기는 왜 자유민주주의 공부하는 서클은 없고 사회주의 공부하는 서클은 이렇게 많나, 대체가 이게 왜 이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서클이, 이게 서클인가요? 이것도? 하나의 서클이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에 왔는데, 제가 97년도에 왔을 때 처음 볼 때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고요. 북한하고 너무 많이 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소름이 끼쳐요. 야, 이거 침몰하는 배에 타보지 않은 사람은 침몰하는 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게 뭔지를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침몰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거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중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주의 강풍이 우리나라에 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서 절대로 덜 우월할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가 훨씬 우월하고 시장경제는 훨씬 우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자유주의의 전도자, 확산자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